헌법책 다시 써야 한다. 하도 대한민국의 요새 헌정 질서가 개판이라서 제가 30년 넘게 헌법 교수 생활을 했지만은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책을 쓴다면 다시 이 부분을 고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험악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자, 하나씩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국민의힘의 파괴된 헌법 정신이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래요. 그럼 계엄 사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탄핵 인용이 정당하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그저 불법이고 사기고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거지로 우리 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하실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헌법 질서가 무너져 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고백을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그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입법 폭주를 하니까 기껏해야 그 거부권 가지고 소극적으로 정권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책에서 탄핵이란 제도를 우린 조문이 있어도 참 이게 잘 사용되지 않는 장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겨져 왔는데 저 인간들은 뭐 걸핏하면 탄핵이에요. 이번엔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떠드는데 대법원장 탄핵은 좀 어렵겠죠. 왜냐면 워낙 그 역풍이 심할 것이니까. 그러나 저 미친놈들이 대법원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뭐 대비를 해줄 텐데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막을. 예. 이제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 국정 마비시키고 예산 농단을 하고 입법 폭주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과된 의무가 국가 수호의 의무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허용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틀렸다, 뭐 내란이다. 아직도 저 인간들은 내란이라는 말을 자꾸 떠드는데 정말로 좀 짜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말들을 지도부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재명이 이거 한 놈만 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있고 한동훈까지 또 나서서 말이죠. 아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총알 택시 타면은 그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총알 택시 운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금을 많이 주신다 그래요. 다음이요. 다음에 이번에 다행히 김문수 후보가 됐지만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보니까 미쳤어. 이게 도대체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한동훈이는 배신자 아닙니까? 저 인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됐잖아요. 근데 저런 인간이 뭐 다시 나와가지고 깝죽거리는데 여러분 그 인간 말하는 태도를 보면 첫째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많아요. 또 잔머리에 대갑니다. 그런 거. 또 깐죽거리기도 잘하잖아요. 깐죽대고 잔머리에 말장난에 아주 이재명하고 같은 과예요. 뭐 머리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둘째 줄에 썼지만 우리 한동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무게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영혼이 실려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심도 화인 맞은 것이다가 그 심장은 썩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모셨던 이 전 검찰총장이면서 대통령인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부자지간에도 싸울 수 있고 뭐 또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도 논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뒤에서 싸우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여당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만 나라가 바로 쓰는 것이죠. 그걸 대놓고 그냥 뭐 까불고 뭐 덤비고 협박하고 하니까 나라 꼴이 개판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 한동훈 저 배신자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눈먼 인간이 많아도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의 뒤를 밟을 것이고, 김무성의 뒤를 밟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더합니까? 하여튼 저 인간 텔레비 보면 나오면 보기 싫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폐악질인데 이 폐악질이 극에 달았습니다. 첫째, 재판 중단법을 만든다. 이게 뭔가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관련 사건이 모두 중단되는 그러한 이제 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말은 재판 중단법이지만 실제로 이제 형사소송법에 한 조항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진행은 중단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죠. 이미 저것은 이제 발의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은 발의가 안 됐는데 여러 번 이제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할 것으로 보는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 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없어지면요,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요, 재판은 이제 면소라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들은 대놓고 할 인간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괜찮은 게 6월 3일까지는 미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주호가 고난의 대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거란 말이죠. 이 인간도 정신이 제대로 든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는 통보가 안 됩니다. 6월 3일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 전에 세 번째는 뭔가면 이 인간들이 공소 취소 범위를 확대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공소 취소는 뭔가면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이 기소를 취소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해야 되는가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될 카드예요.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 탄핵만 인용이 안 됐으면 대통령이 법무장을 시켜서 야, 내란 문제 그거 끝내라.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면소로 다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왜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면 저 인간은 지금 걸린 게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 뭐 대북송금 많이 있잖아요. 이걸 지가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공소 취소를 다 시킬 놈이에요, 저놈은. 그 모든 재판이 다 끝나버려요. 직권으로 취소한다니까요. 법무부장을 시켜가지고 야, 이 기소 다 취소해 하면 민주당이 할 놈이에요, 못할 놈이에요? 할 놈이지. 할 놈이 아니라 하고도 남을 놈이죠. 네.
하고도 남을 놈에 내볼 때는요. 그런데 이게 공소 취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소 취소할 때는요 1심 사건에서만 가능해요. 1심 사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이 1심 사건이 진행 중이죠. 요거는 공소 취소가 가능해요. 우리 법에. 그랬는데 공소 취소 범위를 확대한다. 그 말은 뭐냐면 법을 바꿔서 2심, 3심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정말 이 가슴이 터집니다. 예.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저거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진짜 아유 욕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공소 취소를 갖다가 1심밖에 못하는 것을 2심, 3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바꾸고도 남을 놈들이 됐듯이. 그 다음에 이제 사면법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사면하려면요 형이 확정돼야 돼요. 확정이 안 되면 이 사면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법을 바꿔서 사면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면할 수 있다라고 고칠 수 있어요. 아직은 요건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저 김학성 교수 때문에 저거 새로이 알았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법률하는 놈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다 알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소위 셀프 사면을 하도록 장치를 또 마련하고도 남을 놈이. 그러니까 2중 3중이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사면을 해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이제 사면하게 할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 재판을 중단한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 그다음에 공소 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 사면법을 개정해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이건 6월 3일까지는 안 되죠. 왜냐면 6월 3일까지 하면은 이 2조가 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조 또 탄핵하겠죠?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면 과기부 장관이 합니다.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국무회의가 현재 21명입니다. 대통령 총리 해서 국무회의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14명은 나왔어요. 14명. 그러니까 11가 이제 의사정족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주 자르면 13이에요. 아직도 둘은 더 잘려도 됩니다. 예. 아유. 둘 더 잘려도 돼요. 예. 저는 계속 잘랐으면 좋겠어요. 예. 잘라서 대한민국의 소위 뭐 중도라는 인간들이 이재명의 폐악질을 보면서 야 니네가 사람이냐 할 정도로 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지 못하는 사람 많지. 지금 아직 14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무회의가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3명을 더 잘라야 돼요. 예. 3명 더 잘라도 11명까지 됩니다. 예. 자, 다음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법관이 현재 14명이거든요.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요걸 왜 이렇게 하느냐?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저는 이재명 뭐 대통령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저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지금 대법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임기가 6년이니까 교체가 바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신규 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그 나머지를 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16명을 다 누구로 임명할까요? 적편이지. 우리 법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그런 인간들로 하게 되면 헌재도 장악했지요.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뭐 2명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법원도 헌재도 장악하고 대법원도 장악하려고 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게 되면요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00% 자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순전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제가 법관 탄핵을 좀 빨간 줄을 쳐놨는데 지금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워낙 역풍이 강한 것이에요. 대법원장이 예컨대 아니 김문기 모른다는 거 유죄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에 대한 것도 협박 받았다는 것도 허위사실에 공표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다 말이죠. 그렇게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10번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은 우리가 보통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뭐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혹시 몰라도 대법원장 탄핵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 잘못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법관 탄핵을 이 인간들이 할 겁니다.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 만나보세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관련 서류를 신호등만 하나 건너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했어요. 그래서 형사 7부, 원래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사 6부에서 맡은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형사 7부로 갑니다. 7부 사건은 8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7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바로 15일 날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첫 기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일주일 만에 해야지 무슨 뭐 15일까지 잡아주느냐 할지 몰라도 좀 연휴 기간 아닙니까? 그죠? 토, 일, 월, 화까지가 연휴니까 연휴 끝나는 날부터 일주일 정도 잡으니까 15일이 된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신속하게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15일을 잡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일을 잡았는데 이재명이 그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또. 그 인간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굴릴 텐데 대선 운동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근데 국민들의 저 인간은 뭔데 법원을 지멋대로 가져노라 하기 때문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건 안 나오건 따질 거 없어요. 그 다음 일주일 지나면 22일 날 기일을 정합니다. 그때는 선고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이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일주일 뒤로 하니까 우리는 15일이면 20일 날 열었으면 좋겠는데 22일 날 열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냐면 15일 날 제 변론기를 연기해달라고 연기 신청을 했어요.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면 그 재판장을 향해서 탄핵할 겁니다. 이게 탄핵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한 사람이 탄핵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는데 고등법원은 3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날아가면 2명 가지고 재판 못해요. 한 사람을 다시 충원해야 됩니다. 충원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분명히 민주당은 당일 기일을 연기해달라. 선거운동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재판부가 안 해주면 너 왜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이재원 재판장을 탄핵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22일 날 열려야 되는데 사람이 판사가 하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고등법원에서 판사를 또 임명해서 그 자리를 메꿔주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3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짓을 분명히 저희 인간들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워낙 역풍의 카드가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건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1차적으로는 고등법원에 이재권 부장판사를 제가 볼 때는 탄핵할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제 예측은요. 탄핵해야만 길이 뒤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들은 선거 전에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을 결단코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요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대단히 불리합니다. 지금도 뭐 판사놈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쓴 놈도 있는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사건이 1심에서 2년이 걸렸어요. 그 누구 때문에 걸린 겁니까? 이재명 그 인간 때문에 재판이 길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루속히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가장 속상한 것은 2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으면 아주 끝나는 일인데, 그러게 말이야. 거기에 보니까 그 여자 판사 둘에 남자 하나 있었는데요. 좀 이런 일이 죄송하지만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는 호남 출신이에요. 완전히 호남의 좌파란 말이죠. 호남이 다 좌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남 좌파예요. 하나는 최은정은 제가 좀 실수한 게 이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저는 그래서 최은정이는 예컨대 대구라 좀 말까 그랬는데 출신이고 뭐 없어요. 새 연놈이 한 힘을 합쳐가지고 무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나이 많은 이제 그 부장이 있었는데, 걔하고 지금 민주당의 최기상이가 지금 금천구 국회의원인데, 그놈하고 둘이 고향도 같고 연수원 동기고 아주 절친입니다. 저 그래서 짐작컨대 2심 판결에는요 이재명이는 무죄인 줄 알고 나갔다고 좀 보는 것이에요. 재판장에 갔을 때, 왜 최기상이가 지난번에 이 판사가 국회의원 됐고 다시 됐는데, 제가 그 인간도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근데 저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인지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이런 관계를 끊을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기상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있냐면, 고등법원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맞다. 그렇게 거기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고등 판사에 대한 탄핵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재판이 며칠에도 지연되거든요. 지금 참 촌각을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 사람은 며칠 사이에 재판장을 추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100만 원 미만으로 벌금이 선고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염려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는 전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의 사건은 양형 기준에 의하면 징역 8월에 벌금 700에서 1200인가 그것이 양형 기준입니다.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징역 벌금이 700인데 600을 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1심에서는 8개월이 아니라 1년을 때렸죠. 1년에 집행유예 2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어떤 전과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공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판사는 다 안단 말이죠. 전과가 있기 때문에 8월을 1년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등법원에서는 그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대법원은 2심이 원심이 잘못됐고 1심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바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의 판사는요,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본인이 대법원에 대법관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법조인 생활하면서 매우 불리한 대접을 받거나 또는 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맘먹고 부정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내올 때는 어렵다는 것이.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15일 날 열리죠. 그럼 22일 날 선고가 가능합니다. 22일 날. 근데 그때부터 이건 또 재상고가 가능해요. 다시 상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상고하면 일주일을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29일까지가 재상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요거는 당의 법원 판사가 탄핵되지 않았을 때를 이제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냐면 상고 기간은 일주일인데 이 상고 이유소를 내는 기간이 20일입니다. 참 알려니 죽죠. 예. 20일이에요. 그럼 언제냐? 6월 17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 근데 요 재상고 이유소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법적으로 재상고 이유소 20일을 보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보통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법조문은 없어요. 보통의 상고 이유소는 20일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재상고 이유소까지 뭐 날짜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는 일이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교수들도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의 수가 없었으니까. 저도 헌법 교수하면서 이번에 이러한 복잡한 헌법의 문제를 우리가 예측한 바가 없었거든요. 권한 대행에서 대행까지 가려고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 상고했는데 5월 29일인데 대법원이 예컨대 고등법원 판사를 민주당이 탄핵했다. 그러면요, 대법원이 열받아서 재상고 이유소 기간 이건 확보해 줄 필요 없다. 대법원이 거기서 바로 기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월 29일이 재상고 기간이죠. 29일은 확보가 되는데 29, 30, 5월달이 31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1인데 요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딱 맘먹고 기각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금식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아닌 경우도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늦어지면 6월 한 17일, 2월 20일 되는데 이때는 지금 대선이 끝났단 말이죠. 자, 다음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했죠. 민주당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결혼을 보장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고등에서 유죄가 선고됐어요. 상고 기간이 됐죠. 상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대법원에 상고가 될 거 아닙니까? 요때 민주당은 딱 안면 몰수하고 조희대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실익이 있는가 하면 조희대를 탄핵하게 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느냐? 나이 많은 사람 순서가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재나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간 사람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 의견 낸 놈이 두 놈인데 이 다 문재인이 임명한 인간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훈구가 가장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이훈구가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이 대법원 재판을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다른 것은 한 표가 똑같지만 재판 진행과 기일과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응구가 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참 이게 어지럽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 저희 인간들이 탄핵을 분명히 해서 지연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차직하면 마지막 카드는요. 마지막 카드는 이판사판 볼 거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에 가니까 그때는 이응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요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희대를 갖다가 날릴 수가 있다는 뜻이. 재정 과반 쓰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이게 이제 앞으로 헌법을 만들 때에는 탄핵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뭐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이 나와 있지만 국무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도록 정력수를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같이 미국은 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요.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은 하원에서 소추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능만 행사할 수 있으면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도 문제가 없죠.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탄핵을 하나만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기능을 정지시키도록 헌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이것은 다음에 우선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다시피 철저하게 헌법을 고쳐서 정말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의 이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쳐서 개헌을 하고, 또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자기는 3년 만에 그만두겠다. 그 왜 훌륭한 결정이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투표를 했던 것이에요. 같은 그 해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의 이 선거를 같은 해에 하도록 하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고 학자들도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국회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3년 내에 개헌을 하고 자기가 물러서게 되면 대선과 국선을 동시에 하게 되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 1차 중임으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또 한 해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돈 잃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덕수 이 후보께서는 헌법을 철저히 고치고 자기가 되면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헌법 개정 위원회를 이제 만든다고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3년 만에 그만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덕수 대행의 그 주장이 너무나 신선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하루속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하나가 된다면 뭐 김문수로 될 수도 있고 한덕수로 될 수 있는 것인데, 된다면 이번에 이재명 일당들의 이 폭거를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매스컴에서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 84조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놈들이다 말이죠. 뭐 그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특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소추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재명이는 뭐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다수 학자들의 얘기다. 그 인간은 뭐 말만 하면 거짓말이니까. 근데 84조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계속 앞으로 제가 틀을 건데, 자 보세요. 68조 2항은 대통령이 고리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훈제를 뽑는다. 좀 길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줄였어요. 다음이요. 이건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길어서 제가 요것만 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게 68조 2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나 이 조문을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은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대통령은 이재명이 말고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된 다음에는 형사소추는 특권이 있겠지만 될 때까지의 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재판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질문이 나와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문장 올라가서 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게 뭔 말이에요? 대통령을 당선됐는데 이 말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다시 뽑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뭘 이걸 가지고 헌법 84조를 떠드냐 이거예요. 68조 나오잖아.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비상호권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하면 그만두라 이거잖아요. 60일에 뽑으라는 뜻이죠. 그 말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당연히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써준 문장이죠. 여기에 어려운 법학 이론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죠. 내용이 다시 한번요.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말은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고 써있잖아요. 그게 헌법 68조 2항이에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84조만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데 난 그 저희가 의심돼요. 저희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요 빨간 거로 된 거 요 앞에 보면 문장이 길거든요.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기타 사망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좀 문장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으면 좋죠. 근데 그래도 가능성을 빼고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다시 뽑는다. 다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야 이거 고등법원은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도 유죄가 그랬단 말이죠. 그럼 너 유죄가 될 텐데 너 그럼 다시 뽑아야 돼. 다시 뽑는데 들어간 비용이 5천억입니다. 5천억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에 그와도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한민국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고 법률관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조문은 아직 성령구리같이 머리에 암기했어요. 68조 2항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특권 그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설명이 길어져. 근데 요 조문을 보면 헌법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하여튼 아직 그 인내는 뒤면 안 되니까. 자, 요거 이번 선거 때까지는 반드시 여기 암기해서 주변에 널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이요. 목사님께서 이제 1천만 서명을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1천만 서명은 1천만 저항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불법이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건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건데 불법이 법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전달이 좀 약해서 제가 바꿨어요. 불법이 일사가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좀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한 인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폐악질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저항은 응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항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저항이 되는 것이에요. 헌법의 근거가 있건 없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은요, 헌법에 있다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그 이유는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더 정확히는 국민을 넘는 인간의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부 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항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1천만 저항, 거기에 적극 관여, 우리가 노력해 함께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폐악질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저항으로 맞서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력으로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만 이 법률 문제가 더 망가지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